변명을 하자면 제가 바빴습니다. CCRN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상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고 그래서 영어가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늘었는지 어떻게 이제 내 영어가 다듬어져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일상 대화에서 보고 듣는 말들을 주워가면서 이제 픽업해가면서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그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영어에 대한 질문을 진짜 댓글로 가장 많이 받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오래 미뤄왔고 이제서야 만들게 됐어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바빴습니다. 지금 일한 지는 이제 2년 반 정도 됐고 1 년간 포스트그레드를 해서 이제 패스를 했고요. 이제 정식으로 호주 ICU CCRN이 되었습니다. 영상 만드는 게 조금 무서웠는데 어 정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제 일상적인 업무 영어에 관한 거 위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언급하자면 저는 어릴 때 유학을 고려해서 맛보기 해외살이를 짧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고 그냥 놀러 갔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별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가 그냥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 되고 영상이 될까 봐 만들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여기서 느낀 경험 위주로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영어가 완벽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영어 공부 계속 더 해야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업무 영어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저는 임상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고 일상 대화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리고 처음 와서 이제 OT 듣고 프리세터십 하고 일하면서 영어가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면 일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기준으로 제가 겪었던 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영어가 어떻게 늘었는지 어떻게 이제 내 영어가 다듬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거는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호주 분이시든 아니면 유학생이시든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다 겪는 과정을 저희도 이제 새로 오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한국말을 쓰면서 일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근데 내가 졸업하고 바로 병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일상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언어가 또 다듬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신규 때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나 뭐 동료한테 나를 소개하거나 뭐 약을 줄 때 설명을 뭐라고 할지, 검사 나갈 때 이게 무슨 검사인지 설명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 대화가 되는 한국어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 되면 배우지 않아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호사라는 직업으로서 일하면서 쓰는 언어는 이제 일하면서 보고 듣는 말들을 주워가면서 이제 픽업해 가면서 쓰면서 그 말을 제가 쓰는 말로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황마다 쓰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배울 때 일하면서 이제 배울 때 주변 선생님들이 간호사 동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계속 픽업하면서 저는 제가 여기서 쓰는 영어가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영어 대화가 안 되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쓰는 말을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 신규 때 처음 환자한테 이것저것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버벅이던 내 신규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영어가 당혹스러운 내가 쪼끔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를 여기 와서 신규로서 영어를 쓰는 간호사의 그 처음 경험을 이제 영어를 다듬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쪼끔 느끼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저의 과거 처음 시작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되게 아이한 성격이에요. 쪼끔 인트로버트하고 약간 이렇게 남들이랑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일하는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이랑 말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성 자체가 이제 베드사이드 널스들이 다 1대1로 있고, 팀 리더가 있고, 그 팀 리더 아래에 팀 서포트 널스가 있고, 그리고 옆방 널스랑 버디 널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 걸고 도와줄 거 있는지 뭐 먼저 물어보거나 이제 대화 길을 처음에 트겠죠. 좀 이제 친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쪼끔 팀 리더나 서포트 너스한테 환자가 상태가 쪼끔이라도 변하면 먼저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 일부러 저를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쪼끔 사소한 걸지라도 그냥 "Just let you know. 이 환자 지금 이런데 너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한 번이라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일단 먼저 한번 말하는 연습이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하고 알려줄 때, 다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알려줄 때 쓰는 언어를 또 배우는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말하려던 것, 내가 쓰는 언어, 내가 만들어낸 영어, 그리고 그들이 말해 줄 때 그 간극이 느껴질 때가 엄청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바꿔서 영어를 써서 나한테 되묻네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또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얘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 주는구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말들을 또 내가 배워가면서 이제 저한테 또 하나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과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가지는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점이기도 하고, 어 쪼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영어가 쪼끔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언급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어 능력을 늘리는데 어 이제 직전에 공부는 안 했지만 그간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기 이제 호주에서 일하는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쪼금이라도 이쪽 발음에 가까운 매체를 많이 듣고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뭐 "영어를 자주 쓰는 환경을 만들어라. 영어로 생각해라." 이런 거는 이미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본 말일 것 같아서 그거는 아예 제외를 할 거고, 제가 호주 영화는 사실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영국 영화랑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약간 영국에 대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가지고, 호주랑 영국 발음이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호주식 발음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국식 발음을 들으면 어렵다고 하듯이, 그래서 제가 영국 매체를 진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서 그런지 호주 발음을 처음에 와서 들었을 때 리스닝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해외살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셜록 홈즈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막 완전 팬으로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너무 좋아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너무 좋아해서 자막 없이 모두 이해할 정도로 그 어려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하면서 도착을 했었어요, 그 해외에. 근데 그때 이제 말을 더듬거리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저한테 다 들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한 날 같이 온 한국인 선생님이 짐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거 통역도 하고 짐 찾는 것까지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같은 좀 어려운 언어를 계속 이렇게 귀에 이렇게 박아서 듣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가벼운 시트콤도 좋은데 이제 셜록 홈즈처럼 진행이 빠르고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는 영상이 오히려 귀가 익숙해지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그게 제가 진짜 못 알아듣겠는 호주 억양이 진짜 심한 환자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호주인 간호사를 불러와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말을 못 알아듣고 막 너무 막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면서 너무 감정이 매몰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듣는 정도 분들은 거의 80%는 호주 팀리더 데리고 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걸까?' 약간 같이 막 고민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그 발음 트라우마에서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랑 드라마 아니 다 드라마긴 하구나. 다 드라마를 추천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셜록 홈즈인데요. 이 지금 셜록이 쓰는 언어가 포시 잉글리시, 퀸즈 잉글리시라고 하는 되게 정확한 영국 발음 영어예요. 그래서 좀 약간 미국 발음이 아닌 발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좋은 발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 크라우드인데 이건 시트콤이에요. 시트콤인데 여기에 아마 한 명이 아이리시일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되게 강한데 호주에 아이리시 너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너스도 많고 그리고 호주 발음 미국보다는 좀 이쪽에 더 가깝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되게 많이 쓰는 영국식 발음과 아이리시 발음이고 마지막은 데리 걸즈인데 젊은 북아일랜드 애들 시트콤이에요. 학교 시트콤이고 얘네 이 두 개를 처음 위에 두 개를 듣다가 이 드라마를 보면 충격 먹을 거예요. 진짜 막 "어어어어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들리면 호주 영어가 저는 어려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 드라마는 안 봐 가지고 추천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세 개 정말 추천해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어 공부할 때 영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거 아닌데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막 "이 책 봤다. 저 영상 봤다. 이거 봤다." 이럴 필요 없이 뭐 하나 그냥 끝까지 끝내는 거 뭐든지 그냥 내 일상생활에 녹아 있게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경제적인 걸 언급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인터넷에 매테리얼이 너무너무 많고 이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강의를 이제 사는 게 쪼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민을 준비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 막 몇백만 원씩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계속 쓰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계속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호주 와서 결제하고 집값 갑자기 200만 원 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영어 수업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저는 좀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최소한 비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도하는 게 어 저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병원 다닐 때는 저희 병원이 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언어 수업 제휴된 곳에서 막 전화 영어 50% 할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수 학생은 전액 환급도 해 주고 뭐 그룹 수업도 있고 해 가지고 모일 때마다 신청을 했었고 뭐 정신없으면 못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1 년에 두세 번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거 지원되는 병원이 사실 대학병원급이면 저는 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저희 병원만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은 그 공부하라고 복지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룹 수업은 한두 번 두세 번 했나?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상황 주고 이제 말하고 뭐 이런 식이었고 전화 영어는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 전화로 하는 게 있는데 뭐 필리핀 선생님이랑 북미 선생님 중에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주 2 회나 3 회고 북미 선생님이 좀 더 비싸요. 되게 쪼끔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안팎으로 몇 달씩 했던 것 같고 이게 일단 시간을 예약을 하고 내가 돈을 냈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전화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길 가다가도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가도 중간에 나가서 15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출석만 잘해도 사실 이때 우수 학생 몇 번 돼 가지고
환급 받아서 공짜로 몇 달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쏠쏠했던 방법이어서 저는 추천하고 싶었고, 만약 병원에 이런 게 없더라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전화 영어는 확실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화 오면 그냥 한 15분, 20분 받으면 되는 거라서 꾸준히 등록을 해 놓으면 내가 말하는 거 까먹지 않고 계속 말을 한 번씩 하루에 10 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게 계속 저한테 쌓여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YBM이랑 당근 영어를 썼었는데 그냥 말하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 가지고 그런지 커리큘럼은 책은 그때그때 그냥 제가 재밌어 보이는 거 골랐고 두 개 다 업체 크게 다르지 않고 괜찮았었습니다. 두 가지 설명해 봤는데 이제 네 가지를 크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이런 게 들으시는 분이 도움이 되셨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저가 나는 일상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 왔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 다른 분들이 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쪼끔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 와서 일을 하실 때 영어가 너무 두렵고 '영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일상 대화를 할 때 두려움이 없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필요한 때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한테 질문을 해 보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단한 공부해야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 정도 영어 수준이 절대 되지 않고 뭐 이 모든 걸 막 영어로 갑자기 막 CRRT를 설명해 하면 그 CRRT를 갑자기 내가 줄줄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의 영어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있어도 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고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한테 질문을 해 보고 '내가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 나를 놔 보고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단기 어학연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해외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저는 너무 추천한다고 항상 말을 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준비하면서 영어 해야 하는 거 뭐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3교대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면허 전환하고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막 영어 회화를 편하게 하기를 한국에서 성공한다? 그거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써야만 하는 환경에 나를 놓고 거기서 내가 영어를 막 말하고 듣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편안해질 수 있는지 지내보면서 이제 돌아보는 게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제가 추천해서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 중에 만족한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팍 트이면 그다음은 쉽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말을 언급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임상 영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봐요. 감사합니다.